안녕하세요. 아띠모리 올바른 승마 김주찬입니다. 20, 30대 승마 선수들이 실력을 인정하는 탑 라이더.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정철희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철희 선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승마 장애물 선수를 하고 있는 정철이라고 하고요. 이제 독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if I fall.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독일에 계신 걸로 봤었는데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5분 안에 정철희 선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을 때 사실 저희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계셔서 다음 순위 라이더로 바톤을 넘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띠모리 대표님이 선수들이 뽑은 그 5명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정철희 선수께서 10월 전국체전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 전에 또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철희 선수님을 뽑아주신 우리 동료나 선후배 선수분들 그리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던 아띠모리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독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기다려주신 아띠모리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한국에 훌륭한 승마 선수들이 많은데 그 5명 안에 제 이름이 그 동료들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한국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정철희 선수께서는 지금 현재 20, 30대 승마를 대표하는 전문 승마 선수이신데요. 그러면 현역 엘리트 승마 선수를 대표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엘리트 승마와 생활체육 승마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승마를 취미로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승마에 임하는 자세나 이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말을 타는 시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을 타는 시간의 질이 중요한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동일한 시간이라면 당연히 질 좋은 승마를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마라는 것이 꼭 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말을 돌보고 오랫동안 서로 같이 가는 것도 그 또한 실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과 질 모두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철희 선수께서는 언제 처음 말을 타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탔고요. 본격적으로 시합에 데뷔하고 선수로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전문 승마 선수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의 반응은 혹시 어떠셨나요? 일단은 말에 오르기 전에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장래희망을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대부분 뭐 그때그때 바뀌긴 했지만 운동선수 종류를 많이 쓰거나 에버랜드 동물사육사가 되는 것도 꿈이었고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운동하고 항상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장래희망에. 근데 말에 딱 오르는 순간 이거는 너무 느낌이 좋고 이거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범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바로 이걸로 직업을 삼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던 것들을 모아보니까 승마라는 결과가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승마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반대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담당하고 계셨던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그때도 승부욕이 조금 강했었는데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어도 지는 게 싫어서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공부도 그 상위권을 하고 있고 승마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없지만 알기에는 굉장히 상류층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그 집안 여건상 그 저를 이제 잘 후원해 줄 수 있으실지 그게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제가 설득을 한 거는 이제 이게 그래도 스포츠라고 한다면 그런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누군가의 후원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막연한 자신감에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선택으로 이제 전력 질주 회원 정철희 선수께서는 지금 현지 독일에서 라스 니버거 팀의 라이더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 승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계신 현역 승마 선수 중 한 분이신데요. 많은 선수들이 독일에서의 선수님의 하루 일과는 어떨지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하루 사이클을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제가 아침 5시 30분 정도에 기상을 하고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나 그런 서류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승마장 2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이제 오후 5시까지 하루에 10마리에서 11마리 정도의 말을 기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과 시간 끝나고 회사 업무 및 나머지 언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고 있고, 시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지로 가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당일 시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내. 시합장에 예를 들면 5마리를 데려간다라고 하면 남은 5마리는 또 제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일찍 운동해서 끝내놓고 시합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시합장에 다녀와서 운동을 시킨다거나 하루를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정말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휴일 같은 경우에 그쪽 유럽의 문화를 즐기시거나 여행도 좀 다니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은 없고, 이제 보통 저희 승마장이 일요일에 휴일을 했었는데 대부분 매주 일요일에 제가 시합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시합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에 또 정상적으로 다시 승마장 일과를 시작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휴일이 생기면 한국이랑 또 원활히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루이기 때문에 저희 승마장 직원분들이나 저희 코치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대부분 하루를 보내고, 또 피곤했던 또 상황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잠도 많이 자고요, 그럴 때는. 그래서 딱히 쉬는 날이 생기면 그 하루에 여행을 가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유럽에 가 있으면 뭔가 풍경 좋은 데를 구경 다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일상이 말 중심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여유를 가질 새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정철희 선수는 마사회 양성 선수 시절부터 참 재능 있는 선수였다라는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또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단단히 기본기를 배우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선수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재능도 있었고 또 기본기를 착실히 배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선수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승마 실력이 소질과 노력 어느 쪽이 더 컸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 뒤돌아보면 소질이라고 한다면 끈기 있게 노력했던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또래 선수들보다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시작하고 한 1년 좀 지나서부터 이런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승마장을 다닐 수 없게 됐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끝날 때쯤부터는 거의 승마장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해서 이제 남는 말을 타고, 어떨 때는 승마장을 갔다가 말을 못 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승마장들이 보통 집하고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왕복 5, 6시간
움직이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말을 계속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런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지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국 마사회 승마단에서 양성 선수로 뽑아주셔서 거기서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운이 좋게도 삼성 승마단에 들어가게 되어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은 이 장애물이라는 종목이 되게 빠른 속도로 가서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선수의 심장과 멘탈이 정말 단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께서는 스스로 멘탈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 해소와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뭔가를 잘해야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긴장이 더 되더라고요. 집에서 평소에 훈련하는 거에서 자신감을 더 얻으려고 하고, 오히려 시합 때는 집에서 연습한 것만큼만 보여주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멘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승마에 대한 소질은 되게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을 타는 리듬감, 거리를 보는 능력,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정신적인, 멘탈적인 측면까지 아주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골고루 소화해야 할 텐데, 선수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싶은 소질이나 재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저는 조금 좀 끈질겼던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꼽자면, 저는 선수 생활하는 동안 제 자마가 없었습니다. 승마장에서 남는 말 타거나 아니면 이제 회원님들께서 안 오시면 또 그 말 한번 얻어 타고, 매일매일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남들이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조금 나도 내 말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남들보다 그래도 어떠한 말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승마장에 최대한 오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말을 못하고 집에 돌아간 적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명절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보면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또 말을 10마리 이상 또 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떤 사정상 자마를 지금도 가지지 못한 선수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이 참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지만, 한국에서도 현재 승마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충분히 국가대표로도 참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계시고, 이런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독일에 계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독일에 가고 싶었던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승마를 거의 처음 시작할 때쯤부터도 저는 독일에 가서 말을 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승마장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도 있고, 하지만 진짜 승마가 무언지 제가 몸소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랑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하는 승마의 그런 관점은 어떤 것일까? 또 운이 좋게도 지금 현재 라슨 이버그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제 승마장에서도 라이더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중을 여쭤봤을 때 흔쾌히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식적으로 이제 라이더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트렌드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직접 보고 느끼시는 현재 유럽의 승마 장애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전 유럽 말들에 비하면 요즘 유럽 말들은 더 저희 훈련에 더 영리하게 받아들이고 성격도 조금 더 예민해지고 말은 점점 차로 치면 스포츠카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게 당연히 기승술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지내봐도 그 예전에 말 타셨던 분들이랑 요즘 선수 생활을 하는 분들이랑 타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도 지금 계속 유럽에서 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기승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철희 선수께서는 최근 항저우에 다녀오셨습니다. 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까지 진출하셨는데, 당시 전반적으로 코스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당시의 파트너인 몬테플레저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아시안게임이 처음이었고 몬테플레저라는 말도 인터내셔널 시합이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항저우에 도착해서 그 큰 경기장과 그 화려한 장애물 그리고 여러 그런 장식물들을 보고 저도 처음 경험하는 그 몬테와의 느낌이 있었어요. 말이 그 링 안에 들어가서 연습 경기 때 확 얼어붙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에 저도 역시 당황을 했는데 라운드를 거듭함에 따라서 긴장감은 조금 들었고 나중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그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그런 인터내셔널 쇼를 몬테와 함께 많이 하고 나갔더라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고 코스에 대한 난이도는 물론 어려웠지만 저는 유럽에서 그 현지 그 리듬감이라든지 어려운 코스를 많이 만났던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간 거고 그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도 더 유명한 선수들을 평소에 많이 보다가 가서 그런지 그런 선수들한테서 오는 위압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온 선수들과 말들과 저희 국내에서 선발돼서 국내에만 있다 온 선수들과 말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Ladies and gentlemen, coming up from Republic of Korea, 女士们、先生们，下面出场的是来自韩国的棋手 rider John Choi, riding Monty Pleasure. 정철희 선수 역시 이제 선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시는 베스트 시합 영상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수님께서 전국체전 시합을 저에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되게 많은 시합이 있었을 텐데 이 시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몬테는 그 전에 계속 150을 뭐 유럽에서 뛰던 말도 아니었고 저와 호흡을 맞춰서 이제 150 경험을 조금씩 쌓다가 체전까지 나가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또 1등을 했기 때문에 또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몬테 영상으로 꼽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선수로부터 듣는 오프 더 레코드 시합 이야기, 선수 정철희, 해설 정철희 시작합니다.